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진짜 너무너무 더워. 아 정말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 에어컨 좀 돌리셨을까요?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23도 기상 관측 시작한 이래 제일 더운 5월 아침이었답니다. 자, 한낮엔 무려 30.8도까지 올랐고요. 마침 오늘이 또 여름의 문턱이라 불리는 절기 소만이었다는데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각을 잡는 건지. 자, 더울 때는 보기만 해도 열이 확 올라오는 방송 이열치열 사건 반장과 함께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박 변호사님만. 자, 중국발 인천행 비행기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서 쳐다봤더니 저렇게 발을 종 내리고 신발 신어 하신 조연진님. 자, 서울 지하철 1호선입니다. 휠체어 배려 공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유, 진짜 저는 바로 보였구만. 으이그 하신 민인선님. 자, 오늘 아침 배달 순댓국 먹다가 사람 치아 같은 게 나왔어요. 업주한테 따졌더니 그거 돼지 이빨이에요. 괜찮아요. 왕왕 나와요 하더군요. 난 안 괜찮아 하신 문형님. 자, 우리 집 강아지 포도는요 채식도 잘합니다. 특히 상추, 오이, 당근을 참 좋아해요 하신 노안나님. 자, 경주의 정선호님, 박희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시장에서 욕먹은 이유입니다. 자, 시장에서 과일을 구경 좀 하다가 에이 안 살래 하고 그냥 갔더니 성인이 어떤 그 상인이 빽 소리를 지르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니 살 것 같이 없고 이거 가시니까 저희가 산다고 내가 뭘 말했어요? 잘못했냐고. 근데 저희가 산다고 아니 말했어요? 나도 잘못했냐고. 제가 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쳐다봤잖아요 지금. 그럼 쳐다보는 것도 죄예요? 진짜. 사장님 가게 쳐다보면 다 사는 줄 알겠네요. 아니 안산 같은 얼른 가는 거죠. 나도 안 그러니까 얼른 갔잖아요. 저희 5주밖에 안 봤어요. 아니, 사과는 해주셔야죠, 저희한테. 뭘 사과를 해요. 만약 그걸 쳐다보고 다른 것도 약을 안 주는데. 그렇다고 소리 지르시면 말이 돼요? 그러면 뭐내 있다고 내가 손 드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게 뭔가요? 장사 안 돼서 열받는 그 심정을 왜 애꿎은 손님한테 푸는 겁니까? 네, 지난 18일 오후 5시쯤에 제보자가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에 방문했다가 겪은 일입니다. 한 과일 가게 매대 앞에서 방울토마토 한 팩을 들어서 상태를 보고 그냥 내려놓고 갔는데요. 제보자는 과일 상태가 좀 물이 고였고 싱싱하지 않아서 잠깐 보고 걸어가는데 이 과일 가게 사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다시 사장한테 가서 왜 소리를 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사장은 살 것처럼 해놓고 그냥 가니까 짜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100번 양보해서 방울토마토 한 2개, 3개 까먹고 저것도 줘보세요, 이것도 줘보세요 하다가 에이 안 살래 하고 갔으면 저는 욕해도 된다고 봐. 그래도 욕설은 좀 맛있게 드시고 가시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짜증이 너무나 나 있습니다. 그 화낼 일이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그래서 지금 상인에 이분이 좀 제보를 했다고 해요. 신고를 했다고 해요. 문제는 상인의 태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물건 구입했냐고 물어보고 구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친절 교육 정도밖에 할 수 없고 다른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국민신문고하고 동대문구청구에 민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장사를 안 해야 돼요. 속으로 화가 나 욕할 수는 있어, 속으로. 속으로는 화 계속 나죠. 어. 화는 계속 나요. 그걸 표현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에요. 예. 뭘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셨어. 자, 다음 이어갈게요. 자, 배 터지게 먹고 뿅뿅뿅. 자, 1인 식당에서 업주가 주방에 간 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도란도란 모여 앉은 세 남성. 야, 술 떨어졌다. 이모, 처음 이슬 한 병 더 하자. 자, 소주가 나와서요. 받으시오 하면서 한참 먹고 마시는데요. 자, 잠시 후에 실컷 먹고 주섬주섬 옷까지 챙겨들더니 야,
right now. 두 남성은 먼저 나가고 마지막 남성 멍하니 있다가 나가는데 형 계산은 조용히 엠마. 자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데리고 나가 버리죠. 야 가자. 조용히 엠마. 자 원본 영상 봤는데 딱 먹튀하게 생겼어. 먹튀할 상이야. 아, 네. 방배동에서 작은 술집을 하고 계신 제보자 사장님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밤 10시가 넘은 상태에서 저렇게 세 남성이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조개탕 하나에 소주 2병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0원씩 내면 돼요. 부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구 쪽을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이 일하시는 분이 그때 혼자서 일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좀 분주한 틈을 타서 저렇게 먹튀하고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저렇게 멀쩡하게 셔츠에 정장까지 입고 와서 3만 원 놓고 먹튀하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 일행 중 한 명이 옷을 놓고 갔답니다. 네. 그거 당근에 팔면 되겠다. 비싸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 잡히고 있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 겉옷을 지금 가게에 놓고 갔죠. 딱 봐도 뭐 그렇게 고가로 보이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옷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3만 원이고 뭐 돈을 떠나가지고 그 이전에도 지금 막 도망갈 궁리를 했던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튀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먹튀를 계획하고 왔는데 그러면 옷은 갖고 가든가 다 찢겨 있고 옷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이전에도 먹튀가 좀 있었다고 해요. 저 마지막 저 사람이 놓고 저 갔구만. 사람이에요. 이거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당하니 너무 힘들다라고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 가자. 조용히 엠마 빨리 와. 옷은 안 아이고, 가져가고 말이야. 진짜. 아이고.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많이 해본 솜씨.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 들어와서 매대를 쭉 살피는 여성. 왜 이렇게 고기가 치아에 껴? 자 칫솔 하나를 챙겨 든 뒤에 또 뭐 살까? 시선은 계속 매대에 고정돼 있는데 바로 그때 칫솔은 가방 속에 쏙 밑장을 빼고 있습니다. 진짜 손 변호사님. 네, 여수의 한 관광 호텔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인데 영상에 정확하게 다 찍혔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요. 칫솔 한 개를 꺼내더니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그냥 갔어요. 제보자가 이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으니까 호텔 프론트에 가가지고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이런 손님 빨리 연결해달라라고 말을 했고 호텔 측에서 이 객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편의점으로 와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성이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발뺌을 해요. 왜요? 왜 그러세요? 라고 발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러면 같이 온 일행분들에게 CCTV 영상 그럼 보여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제서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와서 칫솔값을 치렀는데 사실 칫솔값을 냈다고 해도 저 절도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이제 칫솔값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기로 또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 매대를 뒤적뒤적 과자를 이것저것 고르더니 말이죠. 자, 이 가방 위에다 저 과자를 아이스크림 하나마저 저렇게 꺼내서 지금 집어듭니다. 자, 저렇게 빵빵해진 지금 아이스크림 꺼내네. 자, 빵빵해진 가방을 들더니 야, 빠뜨린 거 없지? 읍사 가자 하면서 한번 뒤 돌아보더니 또 마저 챙겨서 나갑니다. 자, 초딩 특수 절도단. 분명 내일쯤 저 학부모 중 한 명이 우리의 영상 당장 내려주세요 하고 회사에 전화할 겁니다. 안 내려! 절대. 네, 제보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점에서 벌어진 상습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여러 명이 지난 3월에서 4월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와서요. 마음대로 물건을 먹거나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횟수만 해도 거의 40회에서 50회가 된다고 하고요. 또 매번 올 때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모두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 사실을 지난달 10일에 알게 됐는데요.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없어지는 건 티가 안 나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제보자는 경찰에 학생들을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 따르면 한 아이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다 계산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믿고 물건을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재 제보자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변상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게 네. 애들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부모님이 아셔가지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성공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별 생각 없이 죄책감 없이 저렇게 막 남의 물건 가져갔는데 지금이라도 훈육하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결혼 후 더 뜸해진 아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30년 전에 아내와 이혼하고 10년 뒤에 재혼한 엄마 곁을 떠나서 아빠와 살고 싶다고 찾아온 아들이랑 둘이 살았는데요. 일이 바빠서 돈독하게는 못 지냈지만 아들 대학 학비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이후 졸업하고 원하던 대기업에도 입사를 하고 독립하겠다고 떨어져 살았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를 시켜줬고 혼전 임신을 했으니까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간 모아뒀던 목돈이 많지 않아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보태줬는데요. 그렇게 그해 7월에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추석이나 다음 해 설날 그리고 5월에 제 생일까지 원래는 집에 찾아오던 아들이 전화 한 통이 먼저 없더라고요. 저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연락 안 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될 때쯤에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증손주 주라고 챙겨주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서 아들 집에 한 번 찾아갔는데 그때 아들한테 넌지시 서운하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오해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해 추석과 올해 설날까지도 역시나 연락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먼저 연락하기도 두려운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 너한테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뭐 너무 무심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탐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연끈 짜는 자아입니다. 야, 이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이 답답한 친구야. 네 아들 수호한테 너는 가족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야. 그놈한테는 말이야, 지 마누라 지 새끼만 가족이에요. 물론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 탓도 있겠지. 암튼 그냥 기대 끊고 연 끊어. 그게 마음 편해. 손주도 그냥 잊어버려, 동그라미. 오늘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 이해하자는 자아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뭔 욕심이 이렇게 많아. 수호 어렸을 때 이혼하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게 잘 커가지고 결혼까지 했으면 그걸로 다행이지. 뭔 또 할아버지 대접까지 받을라 그래. 그리고 요즘 MZ니 뭐니 다 그래. 애들 완전 달라. 지도 지 새끼 키우다 뭐 며칠 살고 보면 아차하고 자식돌이 할 때도 있겠지. 기다려 X. 자, 손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좀 어려운 사연이긴 한데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명절에도 또 생일에도 연락을 하지 않은 아들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너 왜 그랬냐 따지면 더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끊고 먼저 연락도 하지 말고 없는 사람 셈 치면은 나중에 아들도 아이 키우면서 살다 보면은 좀 정신 차릴 날이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일단 너무 이 아들이 너무너무 못됐다고 생각을 못됐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막상 이 사연자가 필요할 때가 되면 또 연락을 할 것 그래.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일단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일단 아버님께서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40대부터 아들을 혼자서 키우신 거죠. 30대에 이혼을 해서. 그러니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지금도 뭐 설날 추석 넘어서 생신에도 연락이 안 오고 지금 보니까 5월이 생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 생신에도 연락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더 이제 상처받을까 봐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운한 감정 조금 뒤로 놓으시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들도 사실은 지금 결혼해서 어린 나이에 대기업 다니면서 막 애 갓난애기 키우면서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은 없는 시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좀 이해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괘씸하죠. 저는 가르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바쁘긴 해도. 그래서 어른으로서 이제 불러놓고 가르치실 필요가 있고 이제라도 가르치셔야 가정이 반듯하려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야 손자도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차분하시게 조금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사실 서운한 거 당연해요. 서운하긴 한데 사실은 뭐 며느리가 또 새로 생겼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돌아올 것 같기도 한데 뭐 인연 끊거나 뭐 이러지 말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저는 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버님 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나 하지 말까?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돈을 지금 주는 것도 지금 어머니 준 거를 증손주로 일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처럼 해야죠, 이거는. 야, 돈 안 필요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면 할머님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내 할머니한테는 좀 상황이 그렇다고 설명하고 야, 돈 줄까 말까? 볼래 말래?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인연은 끊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분들 댓글도 보면요. 김응태님, 자식에게 해준 걸로 만족하고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캐피달리즈님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의 한 하천 옆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던 남성. 그런데 맞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오더니 다리 밑을 지나던 남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사고 직후 한동안 가만히 있던 차량은 자전거가 다가오자 그제야 움직였고 이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 보신 영상 속 교통사고 지난해 연말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얼마 전 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잃은 유족께서 엄벌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네요. 네, 작년 12월 26일에 벌어진 사고인데요. 사망한 피해자는 50대 남성이고요. 이 50대 남성 피해자의 따님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섰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밤 10시쯤에 이제 하천 옆에 있는 길을 따라서 산책 중인데 저 굴다리 바로 밑입니다. 네, 차량이 저기 헤드라이트 켜고 정면에서 마주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 거예요. 당시 화면을 보면은 이 피해자 아버지가 다리 이제 벽 쪽으로 피했어요. 벽으로 옆으로 붙었는데 그런데 승용차 이걸 보지 못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아버지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의 상황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사고를 낸 후에 3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한 대 오니까 그제서야 그냥 있으면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차를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그제서야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사고 직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서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됐다고 치죠. 몇 분 뒤에라도 차에서 내려서 전화해야죠. 119, 112. 아니었습니다. 자, 피해자 이 따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전화하는 장면이 사고 이후 얼마 안 돼서 나와서 그때 신고를 하나 했더니 그게 사위한테 신고를 한 거였고 현장
가해자 부인이 오고 나서 사위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가해자가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니면서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이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의도가 나빠 보였고, 그리고 가해자 부인이 만져보는 장면이 나와요. 맥을 짚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듣기로는. 아니 보통 대한민국 사람 열이면 열 다 119 전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보자는 사고 발생 3일 뒤에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경찰에게서 가해 운전자의 신고가 늦었고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CCTV를 봤더니요. 사고 발생 약 16분 뒤에 운전자의 사위와 아내가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네, 지금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죠, 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이고. 배회를 하고만 있습니다. 구호 조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제보자는 아버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게 가장 화가 난다고 지금 왔네요. 전했습니다. 지금 사위랑 네, 그렇습니다. 그 신고도 사위가 한 거였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약 18분 뒤에야 사위가 신고를 했고 약 23분 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담당 주치의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양측 귀와 코, 입에서 지속되는 출혈이 있었다면서 매우 심한 손상 정도, 대량 출혈, 기도 폐색 위험 및 전무 외상 치료 지연은 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과에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또 다른 전문의로부터는 자발 호흡이 있었다는 건 순내 기능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고 이 빠른 구호 조치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심정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요. 예? 아니 지금 쓰러져 계셔. 자기가 친 사람이. 자, 그런데 지금 뒷짐지고 있고 주머니에서 손 집어넣고 막 동네 마실 다니듯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막 돌려. 야, 자, 저렇게 2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가해 운전자 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천물 벌컥입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 들어보시죠. 물 마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러운 물을 왜 마시지 정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CCTV 영상을 요청해서 받고 나서 끝까지 보니까 한두 번 마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상했어요. 아니 물 마실 정신은 있고 신고는 안 했어 정도에서 이 사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을 마셨다 그런 의심이 든다로 바뀌게 된 거죠. 본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분명히 근데 왜 아내가 물을 마시라고 밀가루 끌고 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게 31번이나 저 하천물을 마셨는데 저게 얼마나 뭐 깨끗하겠어요, 저게?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폐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도 먹지 않는 폐수요? 네, 마시지 않는 물이다라고 인근의 주민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중에 제보자께서 경찰에 CCTV를 요청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려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번 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도대체 그때 물을 왜 마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너무 목이 타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고요. 심지어 보건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함께 현장에 나타났던 그 가해자의 아내는 또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고요. 심지어 간호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폐수를 먹으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도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폐수를 먹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농도를 옅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막 마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건 당시에 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아니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너무 궁금했으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고장이 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음주운전이었어도 정말 화가 나는데 경찰이 음주는 아니더라. 맨정신에 그랬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귀계하지 않습니까? 하천물을 그래 떠먹고. 근데 음주운전이야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부분, 그 부분도 이상하고. 지금 유족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 뒷짐을 진 채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차가 오니까 살짝 가리는 모습도 가리네. 있고요. 벽에 이제 뭐가 칠하는 모습이 있는데 손에 문지르는 모습이 있는데 피를 문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손을 저게 닦는- 슥 닦는 모습이거든요. 실제 이 남성 피해자 옮기려다가 피가 좀 많이 났다. 그래서 못 옮겼다. 이런 진술도 했거든요. 이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세 가지 혐의를 경찰은 받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실치사 부분, 그 유기치사 부분, 사고 미조치 세 개를 입건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과실치사만 불구속 구공판을 했고요. 나머지 두 범죄는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신고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땡손이는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유기를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려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긴 한데 뭐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기치사하고 또 사고 미조치는 이 물적 사고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결국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두 가지 범죄는 빼버렸습니다. 자,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있었다. 그날 검찰 구형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이요? 네네.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당시에 피고인이 재판 중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가족분들 오늘 처음 뵙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말이 있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도 유족도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3일 내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방명록에도 자기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반성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봤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오늘 처음 봤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이상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전에 방송에서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좀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얘기로 해석이 되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이때 법정에서는 저의 오판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걸 반성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전에 했던 말이랑 완전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유족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얘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뭐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가해자의 딸도 법정에 왔는데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입는지가 의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족들의 어떤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방송과 이게 다르다. 이 제보자분의 말씀이 뭐 박지훈 변호사님 출연하시는 그 방송에서 저 가해자가 그때 저도 그걸 봤는데 아니 뭐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하고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고인의 따님께서는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더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를 바로 구조하려고 힘써서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가신 경우랑 신고도 안 하고 구호조치도 안 해서 죽게 만든 경우랑 같은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제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빠도 절대 못 났을 거거든요. 아빠도 끝까지 지금 저보다 더 확실하게 계셨을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하면 그냥 없던 일처럼 못하겠어요.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빠가 나였으면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버님하고 지금 2주 후에 여행 가려고 숙소도 다 잡아놨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하고 지내고 싶다라는 게 바람이셨다고 해요. 지금 제보자께서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도 받지 못하도록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은 너무나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사람이 운전 중에 실수로 사람을 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 구조 조치 지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다.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오히려 난 최선을 다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흐느끼셨고요. 모방 범죄가 생기지 않고 구조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저 지금 나가는 사진이 이 고인을
추모하기 고인에게 많은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빈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아마 고인이 기부나 이런 장학금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지금 추모했던 저런 장면인데 일단 다음 달 11일 날 선고가 되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치사 부분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진짜요? 재고소도 가능하고 유기치사 버려둔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유기치사 범죄인데 이상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위 부르고 뭐 이상한 딴 사람 부르고 요 부분하고 물 막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뭔가 뭘 감추기 위해서 했는지 납득되게 한다면 버리는 유기하고 관계도 되거든요. 요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후에 저희 유튜브 영상 클립에 국민 동의 청원 링크를 저희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공식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차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일주일 사이에 발레 파킹 직원이 마음대로 차를 타고 난폭 운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내 차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 자, 이 제보자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제 외국에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주차를 맡기려고 공식 업체입니다. 주차 대행 업체한테 좀 나오네요. P라 하려 했는데 아주 좋은 스포츠카 비슷한 포르쉐. 거죠. 예, 포르쉐 차량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뭐 포르쉐 차량 맡기면서도 뭐 자기 차니까 이런 분들 차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요. 주차 중에서 전면, 후면 사진도 찍고 자 주차 주행 내용도 확인하고 블랙박스 다 확인하고 했는데 귀국 전날에 자신의 차량이 잘 옮겨졌는지 뭔가 그걸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차량이 이 주행 내역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범주에 운행을 했던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 뭐지?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 앱으로 내 차, 뭐야 이거? 왜 어디를 이렇게 달린 거야? 자, 이상하셨대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차를 찾으러 갔는데 자,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 커버도 씌워놨던 건데 왜 다시 쳐져 있는 건지 모르겠고 하얀 색깔? 원래 에코 모드도 꺼져 있었는데 에코 모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아, 뭔가 이제 외부인의 좀 이렇게 만짐 흔적이 있더라. 네, 일단 외부에서 볼 때부터도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후미의 날개처럼 있는 리어 윙이라는 것을 이 제보자께서는 보통 때는 사용을 하지 않으신대요. 내려놓는데 저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시자마자 실내에 대한 걱정도 계셔서 이제 차에 타면서 영상으로 찍으면서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 차를 맡길 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얀색 수건으로 다 덮어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수건 조수석에 이렇게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리어인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봐야죠. 자, 어떤 영상이 찍혀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노의 질주.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의 외부 주차장인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공항 내부 주차장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빠른 속도를 내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니까 이 빨간색 신호등도 무시하고 속력을 높입니다. 이 자동차는 굉음을 내면서 점점 더 빠르게 달리는데요. 급기야 이렇게 차선도 이리저리 옮기더니 제한 속도 60km인 도로에서 무려 136km까지 속도를 높입니다. 이번엔 정지 신호에 멈춰 서 있는데도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여러 차례 굉음을 내기도 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 블랙박스 영상 보면은 놀랍죠. 우선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또 소리. 네, 쉽게 듣기 힘든 그런 그 엔진 배기음이 크게 울렸는데 4분 동안 신호 위반을 하고 과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지금 화면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요, 이 제보자가 깜짝 놀란 게 있다. 이렇게 차가 운행되기 직전에 예. 이 운전석에 직원이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곧바로 여러 주행 모드 중에서 스포츠 주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4분 동안 과속으로 질주를 했죠. 그런데 또 제보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이런 예. 부분이 뭐냐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렇게 고속 주행을 하면은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겠죠. 아무리 포르쉐여도.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차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어. 비싼 차니까. 이 차 주인도 조심조심 타는 중인데 왜 이렇게 대행업체 직원이 함부로 했느냐. 심지어 이거 공식 주차 대행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더더욱 조심해서 운전하고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 이거 지금 영상 보니까 사고 안 나고 차가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 네. 어. 이런 소리 나지요. 그건 그런 차들은 계속 더 비싼 거.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사실은 항의를 이제 좀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나 뭐 돈 받고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차를 이렇게 맡기는 건 뭐냐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사한테 경고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 받았는데 이게 진정성이 잘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댓글을 좀 확인해 봤대요. 댓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런 피해를 겪은 분들 꽤 많았던 것 같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좀 택시비를 더 들더라도 저게 지금 택시비나 이런 거 좀 아끼려고 맞아요.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택시 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공항버스 제일 싸 10,000원 뭐 이래 하잖아요. 예. 10,000원 얼마. 가장 좋은데 예. 뭐 급하다면 택시라도.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운전 중인 남성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의 팔과 손을 쓰다듬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여성,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 참 이거 참 놀라운 또 사연입니다. 교수님. 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없고 얻은 건 시어머니뿐이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6개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8년 동안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네,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인데요. 연애 때도 남편은 스킨십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돌려댔고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이고 또 아이도 갖고 싶고 뭐 이러니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면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히지를 말라 그러면서 짜증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합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친한 친구랑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무려 8년간의 독수 공방. 자, 이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이제 부부관계 없으니까 저도 의심쩍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양성애자다. 두 번째는 성기능장애. 술을 하도 먹으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람도 이제 가정을 깰 생각 없고 자기도 가정 깰 생각 없는데 성욕만 그냥 그 정도의 여자가 있다? 뭐 저는 그냥 그 세 가지를 추측을. 자, 하지만 이 남편이 유일하게 손길을 허락하는 여자 바로 엄마였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와 사별한 시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 유독 차남이었던 남편을 정말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편은 운전석에 앉고 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고요. 이 사연자는 뒷좌석에 앉았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이 운전하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기어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팔과 어깨를 계속해서 매만졌다고 하는데요. 또 외출해서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면 남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시어머니는 꼭 며느리인 제보자를 불러서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8년을 버틴 제보자.
자녀를 갖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남편한테 자녀 계획을 좀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그래 아이는 낳자라고 또 그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려면 뭐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실천은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봐야 뭐 따듯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그런 걸 안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딸을 임신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까지 했는데 자 그러다면 좀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기대도 했는데 딸을 예뻐하긴 했대요 남편이.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늦게 돌아오고 이 제보자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또 이어집니까? 네, 이번에는 시어머니인데요. 처음에는 이 손자가 아니라고 좀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손녀를 보니까 엄청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집착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진 보내라, 뭐 아이 놓고 너는 집에 가라 이렇게 아이고야.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가 회사에 복직을 하니까 회사 그만둬라 이렇게 퇴사 압력까지 행사했는데 그래도 제보자가 계속 회사를 다니니까 아이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을 이 엄마에서부터 떼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허허. 그러면서 심지어 시어머니가 이제 안고 있는 이 손녀죠. 이 딸이 엄마를 바라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엄마를 네. 바라보면 엄마 못 보게 돌려 앉혀가지고 아빠 보라고 이런 행동까지 시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라도 엄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이래야죠. 근데 남편은 전혀 아내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셔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다 털어놨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또 이 퇴사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또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날은 참을 수가 없고 남편도 안 도와주니까 오늘은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좀 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아주버님, 첫째 아들 이 나오더니 막 욕설을 하고 심지어 재수 씨잖아요. 재수 씨한테 막 주먹까지 들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 형이 이러고 있는 걸 또 멀뚱멀뚱하게 바라놓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도저히 이 집안에선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날 그냥 이혼을 결심을 했고요.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남편은 또 거부를 했대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기죠. 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연락 와서는 일단 1시간만 딸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제보자는 딸을 생각해서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 길로 이 3살 딸을 데리고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경찰도 아빠도 친권이 있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보자는 그래서 시어머니 집까지 찾아갔지만 오히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고요. 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남편 측은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는 제보자가 아이를 아동학대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진단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갔습니다. 이거 다시 데리고 올 방법 없냐고 지금 묻고 계시네요. 네, 이런 분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이 아이에 대한 권리가 더 인정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서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최근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하나 바꾼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아이를 이건 데려갈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강제 집행이 예전에는 안 됐어요. 이거 집행관이 어떻게 물건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결론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 사연하고 비슷한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같은 유아 유기죄 뭐 이런 게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친부나 친모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을 좀 구속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고 자료를 모아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양육권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아이를 데려간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있습니다. 좀 당연히 좀 잘만 입증을 해내고 한다면 재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결과를 얻어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아이의 심리적인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주 양육자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엄마와 예측 없이 100% 갑자기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아버지나 아빠나 할머니라고는 해도 이 아이가 감정은 표현 정확히 잘 못해도 굉장히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애착의 문제라든가 불안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선택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할머니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할머니는 할머니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가정은 지금 할머니와 두 아들이 한 덩어리처럼 똘똘 뭉쳐있는 좀 역기능적인 가정인데 거기 이제 손녀까지 이제 뭉쳐버리는 거 그거 아이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저는 이제 엄마 얼굴은 꼭꼭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사연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아주버니가 세상에 재수 씨를 향해서 확 뭐 이런다는 게 말이죠.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다희님, 저런 집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무야호님, 아이가 물건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황자연님도 안타깝습니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조용한 거리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얼큰하게 이렇게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비틀거리다가 가로등을 이렇게 짚고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그런데 가로등이 점점 어머. 비우더니 오! 앞서가는 할머니를 오! 이렇게 덮치고 마는데요.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돌에 쓰러졌고 가로등에 기댔던 남성도 덩달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니 저 넘어진 남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손자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던 할머니는 머리를 다치셨고요. 남성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모두 치료를 받고 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로등 기둥이 부식이 된 게 사고 원인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이 일대 가로등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자 다음 이어갑니다. 웬 커다란 물체가 도로를 이거? 대굴대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전거 한 대가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모습이고요. 뭐야? 자, 이것 정체는 아주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돌 굴러가요. 웬만한 사람보다 큰 바위가 바로 옆 한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건데요. 부서진 건물 기둥에 떨어진 파편들까지 현장이 아주 참혹하죠. 아니 진짜 돌. 네, 돌 맞아요. 천만 다행히도 건물만 좀 부서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내린 폭우가 산사태를 일으킨 범인인 것 같다고 합니다. 바위, 돌, 돌 굴러가요, 손 변호사님. 오우, 야, 저거는 정말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생명 잃을 수 있는데 천만다행이다, 정말. 저 천만다행. 오토바이 저 아저씨 진짜. 어우. 예. 다음 이어갑니다. 좁다란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확 날아온 주먹에 남성이 쓰러집니다. 싸운다. 자, 이게 촉발제가 된 건지 본격적으로 패싸움이 시작됩니다. 뭐야 이거? 자, 테이블을 들어서 때리고 술이 든 잔까지 던집니다. 심지어 야, 쓰레기통, 빨리 쓰레기통! 아주 잡히는 데 다 던지고 막 때리고 난리가 패싸움. 났습니다. 평화롭던 거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왜 싸워? 자, 이 사람들 유럽 축구팀의 토트넘 그 맨유의 팬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치러지는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되면서 손흥민. 그 팬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스포츠팀을 사랑하는 좋지만 그 예의 정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래도 손흥민이 그래도가 아니라 무조건 토트넘이 이겨야죠.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저 멀리서 달려온 배달기사가 집 앞에 멈춰 섭니다. 그러자 잘 가던 들깨가요, 스리슬쩍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배달기사가 음식을 놓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것까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저래요? 네, 배달기사가 떠나자마자 떠나네.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들깨가 집 앞으로 이렇게 총총 걸어오는데요. 곧장 음식 봉투를 이렇게 얼굴에 놓고서 뭔가 탐색을 시작을 하죠. 네, 급기야 봉투를 물고요. 그대로 이렇게 계속 자막줄 빼주세요. 하다가 사라집니다. 네, 배달기사가 음식을 놓고 갈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건데요. 그 심하기는 하지만 정말 놀라울 만큼 똑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딱 한마디만.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와우.
To sit is to progress. Sit is.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